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오전 7시 10분입니다. 많이 늦은 시간이에요. 원래 새벽 한 4시, 5시 업로드를 많이 하는데 오늘 7시 좀 늦은 시간에 업로드를 하게 되었네요. 코인 시장, 한국 증시 다 잘 오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눌림목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눌림목 타점에 대한 종목들 몇 가지 언급을 드리면서 그 종목들이 조금 잘 움직인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이제 애니메 코인이죠. 애니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간가 대비 한 2배 이상 상승해 버린 상황이라서 좀 아쉬워요. 근데 그렇지만 내가 놓았던 종목들은 다시 쫓아가면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잡고 진득하게 기다려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흐름들이 좀 달라져서 눌림목도 잡을 수 있는 종목도 있는지 좀 이따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오랜만에 추우님 카페에 있는 뉴스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악의 내수를 살리려 추격, 이제 내수 경기를 상승시켜 준다라는 거죠. 작년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엄죠. 계엄령이 나타나면서 진짜 내수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산불까지 나면서 경상도 쪽에 말도 못하는 내수 경기를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 환율도 이제는 진정될 거고, 그리고 대통령도 뽑힐 거고, 그죠?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 지금 기회다. 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때 사셨어야죠. 그때 보다 미국 증시 그리고 코인 보시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 비교해 볼 거예요. 좀 이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가 유리한가라는 부분들은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걸 제가 언급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인에만 제발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연하게 돌아다니는 거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코스피에 얼마 정도 왔었을 때 코인 주식 비중을 확 줄여서 또 다시 코인으로 넘어올 수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코인이 있거든요. 여기 있죠. 볼타, 이오스, 구이오스 이런 것도 물량 채우러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돈이 늘어나는 거죠. 천천히 안정적으로. 그죠? 자세한 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추경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할 땐 또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추경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지출 때문에 세금 증세를 올려야 되는, 증세가 생겨야 되는데 이 증세 때문에 우리가 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반영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었을 때는 또 한국 증시가 한번 출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있으면 될 것이고, 대형마트 휴업은 이제 공휴일 휴업을 하겠다, 그리고 유통기재 쏟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배달 플랫폼까지 다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자, 뭐 일단은 안정적으로 통제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은 조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겠죠, 그죠? 이마트는 우리 예전에 7만 원대 추천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지금 9만 원이 넘어갔었거든요. 이제 다 팔고 다른 거 보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트와 이렇게 뉴스를 같이 보게 되면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죠. 자, 대내역 불확실성 줄어들자 꿈틀대는 내수 경기. 환율이 떨어져요.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의 돈이 더 이상 많이 올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환율, 미국이 금리를 낮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를 낮출 거기 때문에 과거의 채권들은 매력적입니다만 지금의 채권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과거의 채권은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년째 채권 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작년 2년 정도 됐을 거야. 채권 많이 사셔도 좋다. 이거 연끌하는 거다. 근데 지금 그때랑 환율이 지금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 채권이 맛이 없어요. 왜? 금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많이. 4.5 정도 오면 높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떨어져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리지는 못합니다. 왜? 급격하게 떨어뜨려 버리면 미국에 들어왔던 투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 버리면 순간적으로 돈이 굳어버리면서 잠겨버리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금리를 아주 천천히 내리기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이제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시키면서 경제 성장률이 지금 한 4% 가깝게 되거든요. 미국이. 이제 경제 4.5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얘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끌어올릴 때까지 기다리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미국 정부가. 그래서 요 정도 유지가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 성장률 5%잖아요, 거의. 근데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더 매력적인 성장률과 금리가 잡히니까 미국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일시적으로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진정될 겁니다. 진정될 것이고 내려갈 겁니다. 보통 선진국 2.5면 또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2.5에서 3 사이 거의 유지가 될 것이고 금리도 약 3 정도씩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천천히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에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워낙 강세가 되다 보니까 물가가 좀 진정이 돼요. 그래서 한국의 내수 시장이 조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건설, 그죠? 왜? 수입 자재가 싸지니까 건설주가 다시 힘이 나게 되는 거죠. 건설주 너무 안 좋았잖아요. 당연한 이치라니까요, 이게. 건설주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2배 가까이, 세 배씩 오르고 그러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이제 조선도 역시나 힘을 내고 있는 부분이고, 조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 27년까지 제도 있다고 2년 전부터 계속 살아 그랬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연끌 해도 되는 거예요. 연끌. 그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한화가 강세가 되니까 강세가 되죠. 그리고 일단은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내년 본예산 700조 넘어간다. 국채 내다 파는 투자자들. 국채 발행이 늘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집값이 이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돈이 풀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쉽사리 못할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열심히 하고 하는 건 저는 좋아요. 어쨌든 존중해야 되고 하겠지만 이런 지금 변수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값도 일단 상승, 이제 하방 압력이 이제 거의 끝에 나가고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서울권들은 꽤나 반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집도 조금 올랐더라고, 저점 대비 한 5% 정도. 제가 딱 그랬죠. 제가 살 때 얼마까지 딱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딱 거기서 싹 오르더라고요. 자, 대출 갈아타기 저쪽에서 이자 아꼈다. 그렇죠. 대안 플랫폼 이런 것도 넘어가서 금리 인하기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고금리 그 대출을 쓰고 있으신 분들 잘 확인해 보시고요. 네. 원금 7% 가치면 채무 탕감, 배드뱅크 이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아무튼 뭐 카카오 띄고 배터리 희비가 걸리는 소외, 카카오 띄었죠. 저희들은 포트폴리오에 카카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카카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죠?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다 상승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카카오페이는 타점이 안 맞았어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금액을 딱 찍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못 잡으셨을 겁니다. 적당히 해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공개 버전에서 참고하시면서 얻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되는 부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퇴직연금 이국 ETF 실적 변동 급증 어쩌고 저쩌고. 자, 중국 치킨게임 전기차 신고에 전리 없는 혼란. 자, 전기차가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전기차 거품이라고 말씀드렸죠. 배터리 거품이라고. 그래서 지것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전기 배터리는 반드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점점 넘어갈 거예요. 네. 전기차가 목적지는 아니거든요. 저는 수소차를 목적지로 보는 것이 전기차를 목적지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소가 정말로 친환경 연료거든요. 어쨌든 뭐 인공지능의 뭐 로봇 이런 것들이 발전화되면 어쨌든 배터리는 점점 늘어나게 될 거니까 지금의 배터리 회사의 가격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저평가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돌아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예전에 비트코인도 있잖아. 저평가되어 있다. 여러분 힘내셔야 됩니다. 괜찮다. 이러면서 막 오르고 달려졌던 시기. 그때가 불과 몇 년 전인데 지금은 제가 계속 조심해야 된다 말을 섞으면서 막 단타에다 뭐 이렇게 말을 좀 복잡하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자 어쨌든 요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뭐 충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이 기간 동안 전기차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떨어지게 되면 보겠죠. 자, 뭐 청소 K 소부장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생성 AI 쇼츠. 이게 참 좀 그렇더라고요. 이 가짜 너무 별로던데 저는 AI에 인형 눈 붙이기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굿즈 경제 이건 또 뭐야? 네. 요즘에 온도와도 10배 뛰었다. 참. 자, 달아오른 서울 아파트 금액 낙찰결 올라가죠. 봐봐요.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라도 경매하셔라 그랬어요. 그때가 집사기 가장 좋은 시기일 거라고. 그죠? 그 전에도 계속 경매 쪽은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이제 또 뒷북이죠. 이제는 이제 뒷북이라는 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는 가능성이 높은 거지. 우리가 바닥일 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옆구리가 되는 거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쭉. 네. 트럼프 반기고는 권한 남용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전쟁 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자, 네. 환율입니다. 환율은 1350원입니다. 굉장히 진정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도 많이 진정되면서 환율이 계속 이제 환율을 낮출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환율 낮춘다고 했었을 때 보통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괜찮은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화 역시나 9.3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군원로 엔화도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계속 잡으시면 됩니다. 네. 엔화 1에서 한번 잘라주자 그랬잖아요. 그제? 봐봐라. 봐봐라. 얼마나 심플한 여기서 잡았으면 여기서 줄여 팔고 잡으면 얼마나 좋겠노. 계속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는 살짜리거든요. 이 정도. 또 많이 사도 돼요. 해놨는데. 말씀드리겠고 유가가 살짝 반등했네요. 왜냐면 이제 그 달러가 떨어지면서 이제 유가는 반등하는 것도 원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유가랑 달러 같이 떨어질 때는 역시 항공주들은 굉장히 상승을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요건 일반적인 흐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포지수는 크게 뭐 반응이 없네요. S&P는 6,000포인트 넘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더 비싸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숏포지션이 되는 거 드린 적이 있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음봉이 떨어지면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떨어지면 추세를 깨버리면 이런 식으로 한 번 깨고 두 번 깰 때 숏을 좀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건 버릴 겁니다.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조금 더 가서 6,200포인트까지 한번 보지 않을까 싶어. 6,200포인트 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는 이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상승을 내가 배팅을 못 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미국 증시는 이제 내추럴하게 넘어가서 이렇게 트렌드가 형성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금 더 아래로 갈까요? 그래서 지금은 좀 비싼 영역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이 한 5,000, 한 400, 500 정도? 5,400을 제가 적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싼 가격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보는 분들은 사셔도 괜찮아요. 말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견딜 수 그 각오는 하셔야 돼요. 코인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크게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개별 정보도 시간 되면 좀 보도록 할게요. 코인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코인들도 그런 맥을 우리가 좀 찾고 계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지금 2,800을 넘어섰어요. 코스피 저희들 우리 사려고 할 때 언제였어요? 이때잖아요. 적극적으로 살 때 2,400, 2.5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제가 거의 뭐 돈을 맡아 그냥 집어넣어 밀어 넣은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코인 팔고 그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물론 이 상승에 대해서 뭐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승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하면 또 상승도 가볼게요. 항생도 보십시오. 똑같죠. 그렇죠. 그죠? 25년, 24년 1월 여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20% 이상이 다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기 누구냐? 미국 증시 볼게요. 미국 증시 보면 이때에 비해서 본전이에요. 빠졌던 거 다 되돌린 거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볼게요. 비트코인 여기가 있나? 여기 가봐야 되나? 비트코인도 그때에 비해서는 그죠? 25년인가? 이 4시간 차트구나. 네, 죄송합니다. 날봉. 24년 12월, 25년 1월 요때에 비해서 크게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오히려 알트코인 일본 더 떨어진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구간들을 분산의 표현, 그러니까 5파에 가까운 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파가 진행되면 아래로 ABC가 언젠가 등장을 하겠죠. 그게 규모가 큰 ABC가. 그래서 제가 자꾸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워낙 큰 파동이다 보니까 중간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움직이는 애들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놀림목 뭐 말씀드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말이 복잡해지는 거야.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쉽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로 동북아 정신은 대놓고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게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더 간다 하더라도 코스피는 한 3,000 정도까지는 상승의 여지가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마블 그리고 넥슨 다 게임주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네. 하고 넘어갈게요. 자, 코인입니다. 코인 넘어서 비트코인부터 체크를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여기가 여기,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 대한 타점과 여기 구간에 대한 타점이 맞다,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이 상승을 우리가 믿어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어요. 그런데 빠질 때의 모습이, 제가 이제 잠들기 전까지의 모습은 굉장히 임펄스스럽게 빠졌거든요. 근데 잠들고 나서, 그러니까 버티다가 제가 그걸 보고 자려고 버티다가 이제 못 잠들어 버렸는데, 녹화를 뜨고 나서 여러분들 업로드가 이때 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딱 그 업로드 하고 나서 딱 직후에 이게 반등이 크게 나오더라고. 거래가 팍 터지잖아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대 양봉이 트면 그때 단타를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 눌림목 못 잡았죠. 그죠? 그리고 이 눌림목 우리가 잡아드렸거든요. 요번에 요 눌림목. 자, 원화를 기준으로 보시면 요 눌림목입니다. 1억 4천만 원 정도가, 1억 4천만 원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1시간 차트. 1억 4,490만 원입니다. 80만 원이거든요. 여기 1억 4,480만 원. 제가 그래서 1억 4,900 전후라고 말씀드렸는데 1억 4천, 그래서 1억 4,900, 말 잘못, 아이고, 1억 잘못했네. 아이고, 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워낙 1억 4,450만, 1억 4,450만 원인데 요게 지금 약 40만 원 정도 위에서 반등을 하거든요. 그럼 0.3% 정도 오차가 되고요. 상승에 대한 목표치는 요까지만 딱 봤습니다. 4,900만 원까지. 요거네. 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지지층이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게 한 번 더 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원화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우리가 눌림목을 잡을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다가 조정이 나오고 다시 가요. 이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승해 버리면 내가 그냥 단순한 ABC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봤는데 더 크게 올라가 버리고 거래가 더 들어와 버렸네. 벽을 두들기고 있네.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한 눌림목을 다시 한번 잡으셔도 좋아요. 이거 돌파 매수라고 하죠.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들에서 지금은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을 넘어서 버렸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런 구간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위로 한 방에 쏴버렸거든요. 쏴버린 상태고 이게 복잡해지는데 이 쐈던 게 제 생각 저는 이거 전쟁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전쟁 그리고 뭐 지금 국지전도 하고 지금 미국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뭐 내분처럼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오른다고. 이 돈이 달러 안 사고 이거 비트코인 산다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조금 샜는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놓쳐버리면 그죠? 여기서 타이밍을 잡고 다시 잡아버렸으니 여길 정도 손절로 다시 한번 지나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언어가 살짝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여러분들께도 사실 애니메 코인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좋지만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애니메 코인 더 갈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뭐 아주 소액으로 남겨도 벌었던 분이 있으면 아주 소액으로 조금 더 가서 그냥 그 수익을 한번 극대화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엑스페이스도 이제는 바닥을 확인하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는 이제 장기적으로 매수 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도지도 마찬가지 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지금 바닥에 툭 튀고 있거든.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바닥권에서 가면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만들어져요. 아이콘 같은 거는 이제 오늘 긍정적으로 말씀 좀 드렸고요. 그쵸? 오늘 그런 거 보셔도 된다. 페페도 마찬가지 이렇게 반등 주고 다 있는데 무브먼트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긍정이라는 게 바로 간다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이 앞으로는 하락을 만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즉 비트코인도 여기서 이런 무지성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했어요. 이 지역이 단기적으로 당장 이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뭐 나중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저 비트코인도 1억 6천까지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다음 아까 증시 미국 증시 같이 맞물려서 목표가 형성이 될 텐데 이제 추세는 이렇게 하나 잡힐 겁니다. 이렇게 하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 숏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한 번 더 빠질 거다. 그러니까 여기를 살려주는 눌림목이 한번 등장할 거다.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다음 타겟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포인트. 됐죠? 네, 이걸 살려주는 포인트. 지금 그렇게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뭐 깨지다 이탈 되더라도 뭐 들어주고 이렇게 빠지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클 거예요. 빠지더라도. 여기가 일단은 타깃 포인트가 될 것이고 빠지게 되면 보고 반등에 정리하는 쪽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갔다가 이렇게 살려주고 계속 갈 수도 있고 그건 몰라. 그지만 이게 계속 간다는 흐름이 무지성으로 좋다는 흐름이 아니라 주번급 클래스에서 보게 되면 이건 확실히 상승은 좀 약해져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상승하기보다는 역시나 좀 쿨렁출렁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미증시랑 비슷하게 크게 봤었을 때는 오케이. 네. 복잡하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흐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면 이제는 단기보다는 좀 간을 조금 크게 잡으시면서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엄청 길게 보면 매수 우위가 맞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심스러워해서 뭐 딱 매도를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꽤나 오랫동안 드려왔었거든요. 이런 구간들에서. 어쨌든 지금에 대한 흐름들은 불과 몇 개월,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정도 텀 정도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하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하락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막 50% 가까이 빠지는 그 대폭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1-20%는 그렇게 안 돼. 건강한 조정이야. 그렇게 대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 거의 없다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또 좋아하는 코인들 한번 모아가 보시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제는 농사를 시작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농사. 아이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괜찮죠. 지금 형태가 농사. 이제는 이제 손절보다는 이제는 좀 가치적인 종목 잘 공부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괜찮다. 저는 미우나 고우나 이거예요. 여러분들 인기 싫어하는 요거 저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는 구대기예요. 하지만 코인계 기본적 분석으로 저는 그리고 가격 대비 기본적 분석으로 예의상으로 괜찮아 보이는 녀석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다 살 거예요. 살 계획입니다. 주식을 조금 줄여서라도 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구간에서 한 이제 몇백 정도의 수준으로 투입을 좀 해놓은 상태고요. 몇백 정도 투입해놓은 상태고 얘가 그냥 올라가면 전 팔아버릴 겁니다. 단타로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안정한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냥 밀어버리면 물량 계속 채워가는 그런 전략을 취해볼 거다.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고, 아마 그렇게 큰 변화 생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요런 모습 말고요. 요런 것을 말고, 예를 들어서 넥스페이스라던가, 이거 지금 짧다 너무 짧네. 메트드 아이콘이라던가, 무브먼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 차트가 좋다 모른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얘들이 코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종목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코인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민코인은 사실 밈이잖아요. 밈. 그러다 보니까 차트적인 친구도 괜찮고 도제able 가치도 있는 그런 애들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횡설수설했는데 오늘 요 정도가 업로드를 하고요. 궁금하신 거나 이런 소통하고 싶으신 건 단톡방 여전히 말씀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생방송도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제가 또 시간을 규칙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많이 놀러 오시고 차트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혹시 못 잡았고 관심 있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리껏 말씀드릴게요.